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저는 고려 왕족의 직계 후손 왕요유입니다. 저 섬은 원래 한국 땅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가르쳤고 임진왜란 때는 2만 3천 명이 조선을 도왔습니다. 일본이 100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역사의 진실 끝까지 보시고 의견도 남겨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아야예요. 아니, 지금은 제 진짜 이름인 왕유유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일본 국회의원이었어요. 49살이고 오키나와에서 태어나서 도쿄에서 정치를 했답니다. 사람들은 저를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라고 말해주셨어요. 교육법을 개정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특히 오키나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2024년 5월 15일 아침,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도쿄에 있는 의원 숙소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30층 높은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도쿄 풍경은 정말 멋있었거든요. 저는 항상 아침마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서 뉴스를 봤어요. 그게 제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TV에서 나온 뉴스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뉴스 진행자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속보입니다. 오키나와 바다에서 한국 조사선이 아주 오래된 도장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화면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색 도장이 나왔어요. 그 도장에는 한자로 유큐도 광진인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고려국 제구도 유큐도 관인이라는 글씨도 보였어요. 저는 한자를 잘 알거든요. 그 글씨들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봤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할머니는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밖에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정말 조용히 속삭이듯이 말이에요. 아야야, 할머니가 비밀 이야기를 해줄게. 우리는 원래 이 오키나와 섬 사람이 아니란다. 아주 먼 옛날, 바다 건너편에 있는 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 나라 이름은 고려라고 했단다. 그때 저는 7살이었어요. 할머니 무릎은 따뜻했고 할머니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할머니 얼굴은 조금 슬퍼 보였어요. 저는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같은 동화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란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약속할 수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니까 금방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면서 할머니 말씀이 전부 진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려라는 나라, 바다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TV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 금색 도장이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왕요유야,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어. 내가 누구인지 찾아봐. 커피는 식어버렸지만 저는 마시지 않았어요. 손이 계속 떨려서 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거든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혹시 할머니가 숨겨둔 것들이 더 있을까? 저는 갑자기 오키나와에 있는 본가가 생각났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다락방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몇 년 동안 그냥 두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의를 하면서도 자꾸 그 금색 도장 생각만 났어요. 점심을 먹을 때도 서류를 읽을 때도 마음이 계속 오키나와로 향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내일 당장 오키나와로 가기로 했거든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도쿄에서 오키나와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정말 예뻤지만 제 마음은 온통 어제 본 뉴스 생각뿐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그 금색 도장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2시간 후 오키나와 공항에 도착했어요. 따뜻한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고향 냄새였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할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던 기억,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달콤한 사탕수수 주스 맛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택시를 타고 본가로 향했어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지만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곳이 제 고향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본가에 도착했어요. 작은 일본식 집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문과 기와지붕이 있는 평범한 집이었죠. 하지만 몇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조금 낡아 보였어요.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대문 앞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 안은 조용했어요.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거실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꽃무늬 방석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부엌에는 할머니가 쓰시던 낡은 찻주전자도 보였어요. 모든 게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어요. 할머니 방에는 아직도 할머니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였어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는 건 다락방이었어요. 할머니 방 천장에 작은 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섰어요. 다락방 문을 열자 캄캄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다락방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하지만 먼지가 정말 많았어요. 여기저기 오래된 상자들과 이불,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기침을 하면서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때 구석에서 특별해 보이는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른 상자들과는 달리 정말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고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거든요. 분명히 할머니가 특별히 보관하신 물건들이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가져와서 거실 탁자 위에 놓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마치 보물상자를 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천을 벗기고 끈을 풀었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또 다른 천이 나왔어요. 그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옥으로 만든 패가 나타났거든요. 그 옥패에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고려국 유큐도 관찰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제 뉴스에서 본 도장과 비슷한 글씨체였어요. 저는 옥패를 손에 들어봤어요.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수백 년, 아니 1000년도 더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옥패 옆에는 노란색으로 바른 책이 하나 있었어요. 일기장 같아 보였어요. 표지에는 할머니 글씨로 가문의 역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할머니의 예쁜 글씨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우리 가문은 고려 현종의 셋째 왕자 왕기가 유큐에 부임한 뒤부터 이 땅을 다스렸다. 1000년 동안 우리는 조선의 백성이었다. 저는 그 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고려 현종의 왕자라고요? 1000년 동안 조선의 백성이었다고요? 그럼 저는 정말로 한국 사람이었던 걸까요? 손이 너무 떨려서 책장을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야 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879년, 일본이 이 땅을 빼앗고 우리의 역사를 지웠다. 우리는 더 이상 왕요유가 아니라 나카무라 아야가 되어야 했다. 저는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왕요유라는 이름이 제 진짜 이름이었던 거예요. 나카무라 아야는 일본이 억지로 붙여준 가짜 이름이었던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제 정체성, 제 역사, 제 뿌리. 모든 게 뒤바뀐 기분이었어요. 일기장을 다 읽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페이지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세종대왕이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라고 했다는 기록, 임진왜란 때 오키나와 병사들이 조선을 도우러 갔다는 이야기까지요. 저는 모든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이 모든 걸 확인할 수 없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정수연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교수님은 제가 국회의원일 때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분이었어요. 교수님, 제가 발견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일 같아서요. 교수님은 바로 오키나와로 와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교수님이 본가에 도착하셨을 때 저는 너무 떨렸어요. 혹시 제가 발견한 것들이 가짜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이 옥패를 보시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옥패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일기장을 읽으시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왕유유 씨, 우리가 슈리성에 가봐야겠어요. 슈리성은 오키나와에서 가장 유명한 옛날 궁궐이에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하지만 교수님은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특별한 곳을 알고 계셨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슈리성 뒤편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숲길이었어요. 나무들이 우거져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나침반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셨어요. 한참을 걸어가니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냥 바위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만든 돌문이었어요. 돌문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어서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교수님이 돌문의 이끼를 조심스럽게 닦아내셨어요. 그러자 한자가 새겨진 글씨가 나타났어요. 육휴왕실 비밀 보관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돌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어요. 안에는 계단이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어요. 교수님이 손전등을 켜시고 먼저 내려가셨어요. 저도 뒤따라 내려갔어요. 지하 공간은 정말 넓었어요. 마치 비밀 도서관 같았어요. 벽면에는 돌로 만든 선반들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책들과 두루마리들이 가득했어요. 공기는 차갑고 습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벽에 새겨진 글씨였어요. 고려 문종 2년, 육휴도 관찰사 왕건이 이성을 중수하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1000년도 더 된 글씨 같았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했어요. 교수님은 계속 감탄하시면서 이것저것을 살펴보셨어요. 한글로 쓰인 조선왕의 명령서도 있었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목록도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우러 간 병사들의 명단도 발견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구석에서 찾은 문서였어요. 일본 정부가 만든 비밀 계획서였어요. 제목이 1879년 육휴병합 후 조선계 주민처리 방안이었어요. 그 안에는 정말 무서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한글 책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조선식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계획이었어요. 심지어 조선계 지도자 3만 명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있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그 문서를 보면서 이해했어요. 일본이 왜 할머니가 비밀스럽게 말씀하셨는지, 왜 우리 가문의 역사를 숨겨야 했는지 말이에요. 일본 정부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지하에서 나온 후 교수님은 저에게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교수님이 아는 일본 과학자 사토 박사님이 비밀리에 조사한 내용이었어요. 왕유유 씨, 사실 일본 정부가 몰래 DNA 검사를 했어요. 오키나와 사람들의 혈액을 조사한 거예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오키나와 주민 100명 중 82명이 한국 사람과 같은 DNA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100명 중 40명 이상이 고려시대 귀족 가문과 혈연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특히 저희 나카무라 가문은 고려 왕실과 99.8%나 일치했다고 해요. 이건 거의 완전히 같다는 뜻이에요. 저는 정말로 왕족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그동안 일본인이라고 생각했던 제 얼굴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왕유유라는 진짜 이름으로 살아온 조상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왕유유예요. 1000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온 고려 왕족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하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저는 매일 밤늦게까지 문서들을 스캔하고 사진을 찍고 번역을 했어요. 정수연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완벽한 증거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 사이 오키나와에서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강건우라는 20살 청년은 서울까지 가서 광화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어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이었어요. 강건우는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성은 강씨라고, 진주 강씨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들을 외면했어요. 너무 복잡한 문제라면서 도움을 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 진실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그래서 일본 국회에 긴급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럴 권리가 있었거든요. 2024년 7월 15일,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일본 국회 긴급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나는 왕유유야. 더 이상 나카무라 아야가 아니야.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도 많았고 오키나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카메라가 번쩍번쩍 터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의사당 안은 정말 컸어요. 천장이 높았고 의자들이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가운데에 있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마이크 앞에 앉으니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의장님이 회의를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가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왕요유입니다. 순간 의사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고려 현종의 직계 후손이며 류큐 왕가의 정통 계승자입니다. 이번에는 의사당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의원들이 서로 수근수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준비해온 가방에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할머니가 숨겨두신 옥패였어요. 빛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났어요. 이것은 고려시대 국세입니다. 1000년 동안 우리 가문이 보관해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에서 발견한 세종대왕의 한글 교육 명령서였어요. 한글로 쓰여 있어서 일본 의원들은 읽을 수 없었지만 정수연 교수님이 번역해주신 일본어 번역본도 함께 보여드렸어요. 이것은 세종대왕이 오키나와 백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라고 명령한 문서입니다. 세 번째는 조선 왕실과의 혼인 족보였어요. 누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언제 아이가 태어났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네 번째는 임진왜란 참전 기록이었어요. 오키나와 병사들이 조선을 도우러 가서 싸운 기록이었어요. 23,000명이나 되는 많은 병사들이 참전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다섯 번째가 가장 무서운 문서였어요. 일본 정부가 만든 3만 명 학살 계획서였어요. 이 문서를 보여드릴 때 의사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사토 박사님이 제공해주신 DNA 분석 자료를 꺼냈어요. 과학적인 증거였어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는 증명이었어요. 우리는 유전적으로도 한국인입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 모두 이 역사적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을 하는 순간 방청석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오키나와에서 온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는 한국인이다. 그 외침이 의사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한 명이 외치고, 두 명이 외치고, 세 명이 외치더니 결국 모든 오키나와 사람들이 함께 외쳤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10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번쩍 터졌어요. 이 순간이 일본 전역과 세계 곳곳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증인석에서 일어나서 방청석의 오키나와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은 기쁨과 그동안 억압받았던 슬픔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모든 게 시작이었어요. 진실을 알렸으니 이제 그 진실을 지켜나가야 했어요. 국회 폭로 이후 며칠 동안 일본 전체가 시끄러웠어요. 뉴스에서는 계속 제 이야기가 나왔고 인터넷에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글이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믿어주었어요. 일본 정부는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자위대 군인들을 오키나와에 더 많이 보냈어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오키나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물건값을 올리고 일자리를 줄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키나와 곳곳에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마을마다 비밀 모임이 생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조선시대의 전통 춤과 음악을 배우는 모임도 생겼어요. 저는 정말 바빴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가족의 역사를 물어봤거든요. 어떤 할머니는 집에서 한글로 쓰인 편지를 발견했다고 가져왔어요. 어떤 아저씨는 조상이 쓰던 한국식 제사 도구를 찾았다고 보여주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써서 박물관을 지었어요. 천년의 기억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박물관에는 할머니의 옥패, 지하에서 발견한 문서들, 세종대왕의 명령서, 임진왜란 참전 기록까지 모든 걸 전시했어요. 왕실 제사 도구들도 있었고 한글로 쓰인 옛날 편지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박물관을 연 지 한 달 후, 제 딸 미카가 놀러 왔어요. 미카는 12살이에요. 처음에는 엄마가 갑자기 이름을 바꾸고 이상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박물관을 둘러본 후에는 달라졌어요. 미카가 고려 국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미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미카. 피와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단다. 그날 해가 질 무렵, 저와 미카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어요. 오키나와의 바다는 정말 예뻤어요. 파도가 철썩철썩 소리를 내면서 밀려왔어요. 수평선 너머로는 붉은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미카가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저 바다 건너편이 우리 진짜 고향이에요. 그래, 저기 너머에 한국이 있어. 우리 조상들이 1000년 전에 왔던 그 땅이야. 저는 미카에게 약속했어요. 언젠가는 함께 한국에 가서 조상들의 무덤에 인사를 드리자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다고 알려주자고 했어요. 일본 정부의 탄압은 계속되었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의 각성도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뿌리는 절대 잘려나가지 않을 거예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볼 거고 우리는 당당히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왕요유예요. 고려 왕실의 후손이고 오키나와에서 1000년을 살아온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100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이 오키나와까지 전해졌고 임진왜란 때는 함께 나라를 지켰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DNA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위대함입니다.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바다 건너 1000년을 버텨온 한민족의 피, 왕요유는 증명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5000년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한번 한민족이면 영원한 한민족입니다. 1000년의 뿌리는 절대 잘려나가지 않습니다.